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동하는 지구와 함께 김동국입니다. 자, 오늘은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무엇에 대해서 할 거냐면 열대저기압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주 시험에 단골처럼 나오는 열대저기압, 그냥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태풍이죠. 열대지방에서 생긴 저기압인데 우리나라로 다가오면 이제 태풍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열대저기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열대저기압의 에너지원,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증기의 잡열을 에너지원으로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수증기의 잡열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수증기가 뭐로 변할 때? 액체인 물 상태로 변할 때, 그럼 높은 에너지 단계에서 낮은 에너지 단계로 변신할 때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열이 방출이 되는데, 이때 이 열을 우리가 수증기 잡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물이 되면서 방출되는 이 열을 우리가 태풍의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고, 두 번째, 발생하기 위한 어떤 조건. 자, 발생 조건도 중요한데 태풍이 발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일단 뜨거워야 돼. 열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물도 있어야 돼. 수증기도 필요합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뭔데? 전향력이에요. 자, 그럼 전향력은 또 뭐냐?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효과인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북반구 기준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휘도록 만들어줍니다. 북반구는. 그럼 남반구는 왼쪽.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휘게 만드는 힘을 우리가 전향력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발생 조건에 따라서 발생하는 위치는 어디에 가면 되느냐 하면 일단 열이 있어야 돼. 뜨거워야 되는 거지. 그 다음은 수증기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디? 열대해상입니다. 열대해상. 근데 열대 더운 지방의 바다로 가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위도대가 어디냐면 5도에서 한 25도의 위도에 해당하는 요 지역만 됩니다. 자, 그럼 쌤이 지금 어디를 뺐냐 하면 족도를 뺐어요. 왜 족도를 뺐냐 하면 족도가 되지 않는다. 왜 족도가 되지 않냐면 족도에는 뭐가 없다? 전향력이에요가 없습니다. 족도에는 전향력이 작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족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하시고, 자, 그렇다면 태풍의 모습을 이제 구조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풍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바다. 근데 이때 바다가 수온이 약 한 26도씨 이상이 되는 열대 바다면 제일 만들어지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수온이 26도 이상인 열대 바다에서 더워진 공기는 어디로 가? 위로. 뭐가 일어나는 거죠? 증발이 일어납니다. 증발. 자, 증발합니다. 증발한다는 말은 뭐가 뭘로 바뀐 거다? 물이 수증기로 바뀐 거죠. 자,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서 하늘 위로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상태에서 쭉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기온이 떨어져서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뭐가 발생하더라? 구름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뭐가 발생하는데? 구름이 쭉 해서 구름이 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구름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수증기가 뭘로 바뀐 거죠? 물로 바뀐 거죠. 수증기가 물이 됩니다. 즉 액체 상태로 변신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뿜어져 나오는 뭐가 생겨? 잡열이 방출되는 거죠. 수증기가 물이 되면서 가지고 있던 에너지, 즉 열을 방출하는데 잡열을 방출해 버립니다. 그럼 이게 따뜻하잖아. 상승하고 있는데 이 잡열로 인해서 주변의 공기가 더 더워지게 됩니다. 데워지게 되면 더 덥잖아. 그럼 어떻게 돼? 상승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기가
안 그래도 상승하는 공기를 쭉쭉 올려줍니다. 그래서 쭉쭉 엄청 강하게 상승을 일으키게 되겠죠. 자, 이 강한 상승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대륙권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갈 데가 없어서 옆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 이런 구름의 모습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열대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쭉쭉 타고 올라가서 구름이 쭉쭉 아주 강한 상승 기류를 만드는 이런 구름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열대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열대저기압. 되게 간단하죠? 네. 그냥 저기압인데 강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열대지방에 강한 상승 기류를 만들어. 왜? 수증기가 잡열을 뱉어내기 때문에. 끝.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기압의 분포를 한번 살펴볼게요. 기압이 태풍을 중심으로 해서 기압이 어떠냐면 이 중간이 열대저기압의 중심이겠죠. 기압이 제일 낮은 곳. 그럼 당연히 기압은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오겠죠. 그래서 중심부의 기압이 제일 낮을 겁니다. 그 다음에 풍속은 어떻게 되느냐면 풍속을 하나 살피기 전에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 중간에서 이제 양쪽으로 구름들이 쫙쫙쫙쫙 올라가잖아. 끝까지 올라가는데 얘들이 저기압이니까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회전을 하면서 올라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양동이에다 물 받아놓고 선생님이 손을 집어넣어서 얘를 이렇게 막 돌려. 세게 막 돌리다 보면 중간이 어떻게 돼? 회오리 치면서 물이 빠져나가면 물이 없어. 공간이 어떻게 돼? 비죠. 그 공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반시계 방향 회전하면서 막 올라가니까 중간이 어떻게 돼? 뻥 비어요. 뻥 비어 공간이. 그럼 올라갔던 공기가 양쪽으로도 퍼지겠지만은 요 중간을 이 비어진 공간을 타고 공기들이 스물스물 비실비실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우리는 이처럼 아주 약하게 내려오는 이 화강 기류가 있는 저기압 중심부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태풍의 눈이라고. 여기가 태풍의 눈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태풍의 눈. 태풍의 눈은 어디다? 저기압 중심이다 이 말. 기압이 제일 낮은 곳이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양쪽 벽이 강하게 상승기류가 일어나가지고 바람이 엄청 셀 건데 중간은 어떻게 돼? 아주 이 공간이 빈 거야 상대적으로. 그래서 아주 약한 하강기류가 생깁니다. 아주 약한 하강기류가 생기니까 여기는 비어 있어. 하늘에 구름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날씨가 어떻다? 맑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태풍이 와 오늘 집에 어떻게 가? 못 가는 거지. 비 맞으니까. 오늘 난리가 오면 어떡하니? 그렇지만 어떻게 돼? 어디에 들어가면 돼? 태풍의 눈에 쏙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겨? 하늘을 보면 날씨가 맑습니다. 왜? 여기는 공간이 비어 있거든. 그래서 집에 갈 때까지 어디 태풍의 눈 따라서 계속 가면은 집에 비 한 방울 안 맞고 집에 갈 수 있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거기 어디라? 태풍의 눈. 근데 중요한 건 태풍의 눈은 저기압 중심이라서 기압이 제일 낮은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간이 비어서 날씨가 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풍속은 방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중심부의 이 태풍의 눈은 아주 날씨가 맑으니까 바람이 되게 없겠죠. 맑은 날씨. 근데 그 바로 옆은 양쪽에 어마무시한 구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풍속이 여기 제일 강하겠지. 그래서 바깥에서 중심부로 다가갈수록 풍속이 세졌다가 태풍의 눈에 가면 풍속이 푹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식의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뭐냐면 태풍의 왼쪽하고 태풍의 오른쪽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태풍 양쪽 두꺼운 구름 벽 쪽이 풍속이 높은 건 맞아. 큰 건 맞아. 근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이 풍속이 어때요 지금? 달라. 어디가 더 커? 오른쪽이 더 셉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 요 다섯 번째. 태풍의 이동 경로를 알면 왜 그런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 경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이동 경로를 하기 전에
그림을 하나 또 그려볼게요. 여기가 위도 30도 선입니다. 다음에 이제 대기대순환 하면 우리가 할 건데, 우리가 일단, 어떤 기본 상식선으로 봤을 때, 위도 30도에서 60도에 불어주는 어떤 이제 바람, 대기대순환 바람. 우리 이게 뭐죠? 편서풍이죠, 편서풍. 그래서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불어주는 바람, 편서풍이 불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불어주는 바람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북동무역풍이죠. 그래서 북동풍이 1년 내내 4계절 내내 계속 불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풍이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럼 이 바람에 의해서 영향에 받아서 이게 지금 동풍이잖아. 그럼 바람이 이렇게 미는 거지. 그래서 태풍이 이런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서부터는 서풍이잖아. 그럼 올라가는데 서풍이니까 태풍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태풍 이동 경로가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이런 어떤 포물선 곡선으로 들어간다라는 사실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태풍이 여기 지나간다고 칩시다. 태풍이 지나간다고 칩시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태풍은 저기압이잖아요. 그럼 저기압이니까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갈 때 어떻게 부르냐? 반시계 방향으로 휘었어. 그러면 이 저기압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휘었어.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휘었어. 들어가고 보니까 북동풍하고 저기압 중심으로 부는 바람하고 두 개가 바람이 방향이 어때요? 비슷하죠? 근데 왼쪽은 반대야. 얘는 일로 오는데 북동풍은 반대로 불어. 그럼 바람이 어디가 더 세겠어? 당연히 오른쪽의 풍속이 훨씬 더 세겠죠. 또 얘도 한번 봐봐. 바람이 저기압 중심으로 불어 들어가. 저기압 중심으로 불어 들어가. 하고 보니 얘하고 저기압 중심으로 불어 들어가는 바람하고 편서풍하고 방향이 비슷합니다. 근데 불어 들어가는 바람하고 편서풍하고 반대가 되죠. 즉 여기에도 오른쪽이 훨씬 더 같은 방향이라서 풍속이 훨씬 세겠죠. 그래서 이쪽이 더 바람이 센 겁니다. 왼쪽보다. 그럼 태풍이 오는데 바람이 세. 그러면 엄청 위험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태풍의 오른쪽을 위험반원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위험반원입니다. 그럼 반대쪽은 어떻게 될까? 여기는 바람이 세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기를 뭐라 부르는데? 안전한 곳이군. 안전반원이라고 부릅니다. 왜 풍속이 오른쪽이 더 센지 이제 이해됩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태풍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온대 저기압과 다르게 뭐가 없다? 전선이 하나도 형성되어 있지 않는 거.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약에 얘가 소멸을 한다고 칩시다. 자, 얘가 소멸을 하려면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진 곳에서 올라오면 소멸할 수밖에 없죠. 왜? 뭐가 공급이 되지 않을 거니까? 수증기 공급이 사라지니까. 또 육지와의 뭐가 생기니까? 마찰이 생깁니다. 바다에서 만들어졌다 이제 육지로 오면 마찰이 생겨서 중심부로 모여 들어가는 바람이 약해져서 상승기류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태풍은 소멸하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열대 저기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열대 저기압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더워서 증발이 일어나서 올라가던 공기가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잡열이 방출돼서 주변이 데워지고, 그로 인해서 더 강한 상승기류를 만들고,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서 만들어진 아주 두꺼운 구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오늘 수업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쫙 한번 보시고, 열대 저기압은 이게 답니다. 이것만 하면 열대 저기압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열대 저기압 기상학 이제 끝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기상학과 관련된 이제 해양학 쪽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업을 듣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업 끝나고 운동도 같이 해서 체력도 기르도록 합시다. 자, 운동하는 지구학의 김동국이었습니다.